우리 근처를 보면 최근 몇 년 새 자영업 경기가 정말 끔찍하게 좋지 않습니다. PC방, 노래방, 만화카페 등 우리 추억 속에 있는 정말 많은 자영업종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어느새 그 자리를 빠르게 치고 들어온 업종이 있었으니 집 근처에도 또 길을 가다가도 요즘엔 정말 많이 보셨을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렇게 생각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출산율도 바닥이고 애들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스터디 카페가 이렇게 늘어났어? 단체로 돈 벌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런 생각이 절로 드시겠지만 그런데 소름 돋게도 자녀들 교육엔 정말 진심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최근 한국의 교육시장이 정말 미쳐 날뛰고 있죠. 불경기로 한국의 각종 산업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소비가 잔뜩 위축되고 있는데 사교육시장은 그런 거 없이 나 혼자만 레벨업 연평균 9%, 1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는 우리 소비가 어떻게 변하죠? 우리가 평소처럼 먹고 노는 소비는 급격하게 줄입니다. 다만 동시에 불경기에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야는 인색하지 않게 쓰게 돼요. 사람은 결국 희망으로 먹고 사니까 말이에요. 이런 투자의 대표적인 지출이 사교육이고 한국의 최근 10년 사교육 광풍으로 학령 인구들이 PC방, 노래방 등 여가 시간보다 공부에 소비하는 시간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뜻밖에도 스터디 카페 시장 역시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80년대 한국 성장률을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열띤 한국의 교육 시장 성장에 뜻밖의 큰 수혜를 받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스터디 카페 시장이죠. 이젠 한국의 아이들이 놀이터, PC방, 노래방에 발이 끊긴 대신 스터디 카페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에 일찍이 올라탄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자영업 시장이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한국의 이제는 정말 몇 안 남은 성장하는 교육 시장인 만큼 이런 계란 노른자 같은 시장을 내가 먹겠다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들 정말 많이 생기고요. 무려 현대카드, 사모펀드 등 대기업, 해외 자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돈을 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많은 후발대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이 눈물을 훔치셨죠. 심지어 최근엔 한국엔 가장 처음으로 숨이 턱턱 막혔던 옛날 독서실을 요즘과 같은 깔끔하고 또 세련된 스터디 카페로 가장 먼저 전환하는 데 성공했던 업계 선구자 작심마저도 최근 경쟁 앞에서 바짝 긴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 업계 1위 작심조차도 외형적인 성장을 멈추고 내실을 다지면서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죠. 새롭게 리브랜딩 강남 지점을 보면 기존의 스터디 카페들보다도 더욱 트여있고 카페처럼 더 캐주얼한 분위기로 재단장하면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가격과 접근성만으로 경쟁하던 스터디 카페 시장에서 꼭 우리 스터디 카페에 꼭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한국 스터디 카페 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또 업계 1위 회사 작심에 직접 의뢰를 받아 차별화가 정말 어렵다는 스터디 카페 시장에서 냉정한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중간에 작심에서 마련한 흑우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또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최근 같은 불경기에서도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터디 카페 자체를 완전히 차별화된 공간으로 다시 바꾸고자 한다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갸우뚱하실 수 있겠지만 작심은 우리의 경쟁자는 더 이상 스터디 카페들이 아니다. 종로학원이나 시대인재와 같은 기성 학원들의 시장까지 먹어버리겠다.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당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 흑우야 스터디 카페 시장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쉽게 되겠냐? 라고 생각 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흑우 채널 스타일 아시죠? 광고라고 잡이 일절 없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스터디 카페 근황과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스터디 카페 업계 1위 작심의 역점 사업을 소개해달라고 광고를 받았지만 형들 그게 진짜 되겠어? 깔 건 시원하게 까고 또 소비자들에게 이득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또 신나게 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독서실 VIP 출신 흑우입니다. 학창시절에 독서실 사장님들이 저를 진짜 좋아했는데 아니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절대 아니죠. 보통 독서실들은 이렇게 한 달 정액권으로 많이 끊고 공부하는데 저 같은 흑우는 월초에 한 달 정액권 끊으면 하루 이틀 나가고 3일차부터는 PC방으로 출근하고 또 월초 되면 귀신같이 엄마한테 돈 받아서 정액권 끊고 또 독서실 하루 이틀 가다가 또 PC방으로 빠지고 뭐 그랬죠. 으유 흑우야 네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을 잠깐 바꿔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네 스터디 카페 독서실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같이 결제한 다음 사라져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다른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더 저렴하게 공부하죠. 안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스터디 카페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구조적 한계가 나오죠. 스터디 카페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할 놈은 지가 알아서 공부 잘하고 안 하는 놈은 때려 죽여도 안 하더라. 물론 깨끗하고 소음 유발하는 빌런 내보내고 관리가 잘 되는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엔 소비자 입장에선 스터디 카페 그나물의 그 밥이고요. 싼 곳, 집 가까운 곳이 장땡이란 이미지가 강하죠. 스터디 카페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분명하게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인 종특이 여기서도 나왔죠. 뭔가 좀만 잘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차리자. 불과 5년 만에 교습소, 공부방으로 사업자를 낸 점포들이
가격이 무려 7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격 경쟁이 정말로 심해지고 가맹점주님들 입장에선 정말 속이 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실제 숫자를 보게 되면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2015년, 16년만 하더라도 전국에 약 100개, 200개 정도밖에 없던 스터디 카페 숫자가 2024년 최종적으로는 60배가 넘게 늘어났죠.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이렇게 너도 나도 차리면 다들 장사가 잘 되는 거 힘든 거 누구나 할 텐데 왜 이렇게 차린 거야? 그 이유 다들 잘 아시죠? 10대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가고 또 대학 때도 스펙이다 뭐다 열심히 취준을 준비해서 30대에 겨우 입사를 해도 40대에는 명퇴 공고를 받는 나라. 최근 불경기로 그 지표가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무려 국민 중 5명 중 하나가 자영업을 하는 나라.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대한민국인데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잘리면 닭을 튀긴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매일같이 10시간, 12시간 화상 입으면서 치킨을 튀기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자영업종을 꿈꾸는 분들에게 아마도 스터디 카페 창업은 훨씬 더 깨끗하고 세련되고 게다가 요즘 스터디 카페는 무인으로도 돌아간다며 정말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그래. 나한테 보기 좋은 떡은 남한테도 보기 좋은 떡이야. 그죠? 그렇게 최근엔 스터디 카페들 간의 경쟁이 확실히 치열해지면서 20일에 8만원, 5주에 14만원 이렇게 가격들이 확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스터디 카페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면 업종은 완전히 다르지만 바로 몇 주 전에 무려 22,000개의 PC방이 전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7,000개까지 줄어든 그런 상황을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렇게 PC방이 줄어들고 나니까 댓글에 남겨주신 말씀으로 우리 동네 겜방은 사람 졸라 많은데 동네 PC방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돼요. 왜 내가 간 곳은 꽉꽉 차있지? 신기하게도 그런 반응이 정말 많았는데 아마도 이때는 PC방을 찾을 사람 대비해서 공급이 과다하다가 그 숫자가 확실히 줄게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아 보이는 효과. 스터디 카페도 현 시점엔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마도 3년, 5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정상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휴구 형 그렇게 사업장들이 다 망해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건 너무 사후적인 얘기잖아. 지금 스터디 카페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업장에서도 하던 걸 똑같이 하기만 하면 결국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스터디 카페 이야기의 주인공 업계 1위 작심조차도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업장당 평균 매출 따져보아도 스터디 카페들 숫자가 급증하게 된 초창기엔 작심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과당 경쟁이 불붙고 난 바로 2년 후 매장당 매출이 유의미하게 떨어졌죠.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너무나 숫자가 많아져 버린 한국의 스터디 카페, 또 업종 특성상 이 스터디 카페나 저 스터디 카페나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 업계 1위인 작심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그들에게도 다 계획이 있죠. 작심의 모회사 ING 스토리에 재무제표를 한눈에 보게 되면 첫눈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한 해 30억, 50억씩 빠지고 있고요. 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내던 회사가 현재는 적자로 돌아섰죠. 그런데 또 단순히 매출이 줄고 있어? 나쁜 회사,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어? 망하는 회사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일꾼 회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샅샅이 살펴보았는데요. 작심 매출이 이전 회계년도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가맹점을 낼 때마다 매출로 잡혔던 인테리어 매출이 최근 과당 경쟁으로 신규 매장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 매출과 그 차이 정도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사실 프랜차이즈 매장이 직영 매출이나 로열티 매출로 대부분 굴러가는 게 상식적이지 신규 가맹점 인테리어 매출로 굴러가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물론 스터디 카페의 업황이 최근 1, 2년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또 최근 몇 년 동안 매장 수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인테리어비 또 가맹점주 교육비 등으로 큰 매출을 올리게 되어서 30%, 48%라는 업계 1위 스타벅스보다도 훨씬 높은 영업이익을 찍었던 회사들도 이렇게 빠르게 확장하던 모습이 늦춰지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후구형 그래 양보해서 한국 스터디 카페 시장 규모에서 100억, 150억 하던 매출이 잠깐 동안 가맹점 수를 늘리려고 이렇게 높게 찍혔던 거 알겠어. 아니 그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건 뭐야? 말이 돼? 바로 이 부분이 작심이라는 회사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인데요. 매해 내고 있는 10억, 13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 공교롭게도 다른 스터디 카페 회사들의 손익계산서에선 보기 어려운 컨텐츠비 항목과 거의 유사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스터디 카페가 무슨 컨텐츠비 지출에 13억, 15억씩 쓰고 있어?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바로 작심은 업계에서 거의 최초라고 하죠. 정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학생들에게 해커스, 이투스, 대성 이런 큰 회사들의 중고등학교 인강, 대입 수능 인강, 영어 인강과 같은 그런 컨텐츠 IP들을 잔뜩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작심 스터디 카페를 가면 이투스, 대성학원 같은 수능 인강들을 별도로 학원에 결제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투스하고 대성학원이 미쳤다고 작심한테 그걸 줘? 자기들이 그걸로 인강 팔고 프리패스 팔아야지. 실제로 작심은 회사에 거의 명운을 걸었다시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있죠. 판매 관리비라는 이 큰 계정에서 컨텐츠비보다 더 돈을 많이 쓰는 건 급여밖에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작심의 도전이 자리를 잡고 또 업계의 선례로 남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완전 개꿀이죠. 지금까지는 학원비 결제하고 스터디 카페 비용을 결제했는데 작심에선 스터디 카페 월정액을 끊으면 학원비, 어학원비까지 굳는 거야? 이미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이 합계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이렇게 사교육비 지출에 정말 미친 나라인데 그걸 줄여준다? 와, 정말 용감한 대담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작심 그냥 스터디 카페나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영업 적자를 내면서까지. 아무리 한국의 교육시장이 거침없이 크고 있고 스터디 카페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도 한국은 역시 자영업의 나라, 뭐든지 잘 되면 따라하는 나라. 스터디 카페들이 이렇게 초접전의 시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스터디 카페와 차별화시키지 못한다면 현재 업계 1위고 나발이고 작심마저 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에 모든 걸 걸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으유 흑우야, 너 이게 진짜 될 것 같아? 그냥 작심 회사가 돈만 많이 쓰고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주실 수 있겠지만, 물론 미래는 모르죠. 감히 누가 알겠냐마는 제가 감히 예측하기로 이렇게 작심이 쓴 돈을 들여서 다른 스터디 카페와 소비자들이 정말로 느끼는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작심이 제공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의 질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최근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빽빽하게 밀집된 공간에서 저희 모두 기억 속에 어딘가 본 적이 있는 모습이죠. 어디 뭐 전통의 종로학원, 또 삽자루식 패고 학생들 밀집시켜서 공부시키는 그런 산업의 형태들이 죄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말 어려워지는 경영난에 종로학원이 몇 달 전에 직원 70명 가량을 무더기로 권고사직한 건 업계에서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와 정반대로 최근 떡상의 떡상을 거듭하고 있는 입시학원이 바로 어딘가요? 최고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는 시대인재죠. 이 학원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내는 이유가 바로 킬러 컨텐츠가 담긴 PDF, 시험지를 받으려고 학생들이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수능이 갈수록 출제 범위가 확 줄어들고 있어서 남겨진 문제들, 특히 몇몇 번 문제들의 난이도가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2010년대 말부터 수학을 예로 들면요, 1번부터 30번까지 대부분의 문항은 그래도 풀만한데 22번, 29번, 30번 이런 문제들이 정말 또라이급으로 어려워서 시험 시간이 100분이면 최상위권들은 다른 27문제를 40분 만에 풀고 이 세 문제를 각각 20분씩 60분을 써서 푼다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가장 최근엔 과학 과목들까지 말도 안 되게 변하고 있죠. 너 과학 지식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학을 주제로 한 퍼즐, 맨사 테스트를 풀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정말 괴랄하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오답률을 보니까 94%, 97%, 아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오답률이 97%지? 하실 수 있지만 주관식이라 이렇게 오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이면 모르면 못 찍죠, 안 그래요? 예전엔 우리가 학원을 가는 이유가 지수로그 함수, 개념 설명 이런 거 들으러 가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 돈 내고 그 시간 써서 어디 그런 걸 들으러 가나요? 아니 그런 거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어. 이제는 사교육이라는 의미가 이런 미친 듯한 난이도의 킬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학원이 그런 컨텐츠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심과 같은 스터디 카페가 수십 개, 수백 개의 가맹점들이 모여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당해년도의 킬러 컨텐츠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년 전, 2년 전 킬러 컨텐츠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기만 하더라도 쿰쿰한 독서실을 혁신해서 컸던 게 스터디 카페일 뿐만 아니라 그런 혁신을 다시 한번 이런 어정쩡한 규모의 학원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카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원 가고 또 스터디 카페 가고 집에 가고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 낭비야, 그죠? 그냥 깔끔하게 고등학교 자퇴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좋은 인강 듣고 집 반복하면서 시간 아끼면 그거야말로 최적의 동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공교육 선생님들한테 혼나겠죠.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갔나 봅니다. 작심의 차별화 전략 두 번째, 무인 매장 솔루션 판매라고 하죠. 이른바 피코라고 불리는 자회사를 통해서 전국 무인 매장에 솔루션 판매를 하겠다, 그런 야심을 준비하고 있죠. 작심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스터디 카페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손님이 갑자기 결제 오류를 요청하거나 혹은 새벽에 가격에 대해 물어본다거나 그런 운영에 있어서 그런 돌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에러 상황들을 해결해왔던 회사인데 이런 무인 운영 솔루션이 스터디 카페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잖아, 그런 기치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실제로 작심 스터디 카페에 가보면 무인 매장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에러 상황이 있으면 이런 포스기로 연락을 하면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잠깐 우리가 떠올려보면 우리 집 근처 근린 상권에서도 굉장히 무인 매장들이 각종 영역에서 문을 열고 있죠.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어가는 요즘 세상에 한 가지 막을 수 없는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매장을 관리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나하나 24시간 손님을 응대하는 솔루션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매장을 돕고 스터디 카페 외에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매출을 낼 수 있도록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심의 야심찬 마지막 차별화 요소, 작심의 꿈은 결국 현재 자신이 가진 공간의 의미보다 더욱 폭 넓은
그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죠. 사실 10년 전, 15년 전을 생각해보면 독서실은 중고등학생, 재수생, 공시생들에게 공간을 대여해 주었던,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선 짧으면 3년, 또 정말 길어도 한 5, 6년 정도의 매우 짧은 삶의 단계 동안만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된 장소였죠. 하지만 오늘날의 스터디 카페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도저히 일이 집중이 안 되는 프리랜서들, 저 같은 유튜버 창작자들, 또 짧게 공모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스터디 카페를 방문하는 인구의 외연이 분명히 옛날보다 확장되었죠.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또는 인쇄물을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객으로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작심이 이렇게 더 많은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기 위해서 2025년 상반기에 새롭게 문을 여는 매장들의 모습은 이렇게 색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전에 상당히 공부에 포커스된 예전 스터디 카페들과는 또 모습이 사뭇 다르죠. 왠지 강박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만 같고 답답하던 모습이 확 사라졌는데, 이런 추가적인 공간 의미의 확장을 통해서 재택 근무자들이나 혹은 외근 중에 잠깐 노트북으로 업무를 봐야 하는 영업직 근무자, 또는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 1인 창업자들까지도 작심에 방문해서 우리 고객으로 품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흑우야, 그런 수요 완전히 지금 카페나 공유 오피스들이 꽉 잡고 있는 데 아니냐? 작심이라는 스터디 카페가 큰 돈을 들여서 리뉴얼을 해봤자 파고 들어갈 구석이 도저히 있겠어? 분명 기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작심은 이에 대한 질문이 예스라고 생각하고 큰 배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오전 시간에 카페를 가면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이것저것 집중해서 빠르게 일들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고 있죠. 그런데 특히 공휴일에 점심을 먹고 2시, 3시가 되면 카페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져서 일이 굉장히 방해받는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소를 옮겨서 집에 간다고 다시 집중이 되나요? 반면 작심과 같은 스터디 카페에선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24시간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물론 1인, 2인 단위의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공간을 대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기존의 일반 사무실보다 엣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적은 공간 단위 또는 인원 단위의 대여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사무실의 직원이 고작해 하루에 8시간을 상주하는데 하루 전체의 시간을 모두 대여를 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작심과 같은 공간에서 돈을 내고 대여를 한다고 한다면 딱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변하게 되죠. 물론 야 흑우야,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계획한 대로 다 돼?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언제나 카페, 공유 오피스, 또 작심처럼 여러가지 옵션이 제공되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심이 스터디 카페 시장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그래 흑우야, 네 망상 잘 들었고 스터디 카페 전체를 바꾼다고? 고작 한 회사가?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게, 이미 한번 독서실, 스터디 카페 산업 전체를 바꿔본 창업자 강남구 대표가 아직 누구와는 다르게 엑시트하지 않고 한 회사를 쭉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심을 차린 강남구 형님 창업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짠하면서도 웃긴데, 약 10여 년 전이었다고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군대 전역 전에는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씨도 이제 진짜 나가서 뭐 먹고 살지 고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년 휴가를 나갔을 때 딱 눈앞에 들어왔던 예전 한국의 독서실 모습, 이 모습이 당시에 작심 대표 입장에선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80년대도 아니고 이런 도끼굴 같은 데서 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지? 5년 후엔 이런데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요즘에 작심처럼 훨씬 더 깨끗하고 세련되게 공간을 바꿔서 학생들이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독서실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데, 그런 그에게 가장 큰 문제 한 가지, 다 똑같죠. 돈이 없다. 그럼 그렇지, 예비 전역자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땅에 박았죠. 군대 전역하자마자 뛰어다니면서 비어있는 상가들 볼 때마다 건물주들한테 아이고 어르신 읍소를 하고 다녔대요. 앞으로는 옛날 같은 독서실이 아니라 이렇게 널찍널찍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시간을 학생들이 보낼 거다. 어르신, 건물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독서실을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다죠. 그럼 건물주들 입장에선 뭐 그래요, 그 스터디 카페란 거 본점은 몇 평이고 매출은 얼마나 나와요?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때 작심 대표는 전재산 200만원? 그런 상황인데 본점이 어디 있었겠어요. 머릿속에 있었던 스터디 카페의 아이디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본점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1호선도 없고요, 매출도 없어요. 근데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거 진짜 잘 될 겁니다 라고 건물주 600명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물론 건물주 입장에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바보 호구가 그 상황에서 믿고 상가를 내줍니까? 게다가 건물주쯤 되면 살면서 산전 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일 텐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미친놈, 아니 간물주님을 만나셔서 겨우 1호점을 낼 수 있었고, 그렇게 작심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창업자들은 뭔가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르긴 다르다. 아이고, 그럼 우리 강남구 형님 그런 짠한 창업 스토리를 뒤로, 아니 이젠 대표님이시죠? 그렇게 고생하셨더니 이젠 편하게 자리 잡아서 잘 먹고 잘 사시냐? 사업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과포화인 스터디 카페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어려운 가맹점주 분들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분투하고 있고요. 이런 작심의 스터디 카페계에선 참신한 독특한 시도가 잘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오직 신만이 알겠지만, 이투스, 대성학원, 해커스 이렇게 다양하게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작심 스터디 카페, 이게 과연 진짜 미래의 스터디 카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도는 좋았지만 결국 실패작으로 남을까? 현 시점에선 누구도 알기 어렵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한 명의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라고 생각되던, 굉장히 유사하게 보였던 스터디 카페들 속에서 뭔가 특별한, 새로운, 신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탄생한 건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심은 특히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스터디 카페에 갈 일이 없다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말에 혹시 밀린 업무 등이 있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심에서 준비해준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작심을 내가 직접 가볼 수 있고,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좀 더 자주 이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작심 직영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 10만원 상당의 작심 스터디 카페 이용권 20일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 작심 꼭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단 댓글창에 작심으로 만든 이행시를 지어주세요. 예쁘고 또 기발한 이행시를 남겨주신 10분을 추첨해서 이벤트 이용권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참여해주시고 하단에 내용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하면 쿠폰을 수령할 수 있을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사교육비 지출 문제, 출산율 문제, 어떤 어려운 논문 연구 자료가 아니더라도 엮여 있다는 건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뜬금없지만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한국의 평범한 남자 사람인데, 저의 기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넘게 큰 관심과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로 뜬금없지만 저는 사실 충청북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도 못 보셨을 음성이란 곳이 고향인 사람인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무려 음성의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시골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진짜 뭐가 없어요. 놀 거, 배울 거, 먹을 거 전부 다요. 어디 뭐 제가 무슨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성인이 되고 나서 도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제 고향 충북 음성, 또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TMI지만 이런 음성 지역의 아동센터, 공부방 이런 데서 20대 초반에 어린 친구들 공부 봐주고, 또 주변 선생님들이랑 어린 친구들 공연 같은 거 함께 준비해주고, 그런 봉사를 한동안 꽤 오래 했었는데요. 사실 저한테 광고를 주신 작심 대표님, 지금이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창업주 대표이시지만 바로 이 강남구 대표형을 13년 전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충북 제 지역의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공부방 단체에서 강남구 형한테 메일을 보냈었나봐요. 강연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당시 남구 형이 커머스 업체에서 연봉 1억이 넘는다 그런 신문기사가 났었나봐요. 그때를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커머스 회사들 엄청 핫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그런 잘 나가는 개발자 이런 사람한테 메일한 그런 느낌? 그런데 남구 형이 선뜻 온다고 한 거야. 제 기억으론 그때 버스비도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깡시골 충북 음성까지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2시간 타고 와서 강연하시고, 또 그 다음날에 바로 또 일정 있으시다고 잠깐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2시간 버스 타고 또 서울로 가셨어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유 흑우야, 이 정도면 남구 형 공짜로 광고 영상 하나 다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흑수저 출신 생계형 유튜버라 죄송하지만 돈 받을 거 다 받았고요. 사실 제가 작심을 이끌고 있는 남구 형을, 그 사람을 아주 잘한다 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말보단 행동으로 그 사람을 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본 작심의 대표 남구 형은 10년 전, 15년 전에도 어쩌면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한테도 진심이셨고, 2시간 버스를 타고 올 정도로 그 취지에 진심이셨고, 또 현재 이끌고 있는 작심의 대표로서 보다 훨씬 더 폭 넓은 학원의 교육 컨텐츠들을 스터디 카페에서 제공해 주다 보면 어쩌면 인프라가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기 어려웠던 그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광고를 흔쾌히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스터디 카페 업황이 갈수록 포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하는 산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 또한 남구 형처럼 사업가라면 짊어져야 될 숙명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흑우스토리 구독자 형님들을 위해서 작심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댓글에 작심으로 이행시를 지어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심했지만 스터디 카페 안 간다. 심지어 이용할 생각도 평생 없다. 이런 장난스러운 이행시를 적으시면 선물 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죠? 여러분의 달란트를 댓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재치 있는 댓글, 재미난 댓글, 예쁜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하단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